오늘 금산 약시장에 어떻게 오셨나요? 신도분이 뭐 좀 부탁을 해서 예. 오늘 인삼 사러 왔어요. 예. 예, 그리고 여기가 금산 인삼 시장이거든요. 금산 약시장, 약재 같은 거 파는데, 여기는 그 인삼 도매 시장이에요. 전국적으로 인삼 거래가 여기에서 거의 다 이루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인삼이 이쪽으로 다 모이고, 여기에서 이제 개개인마다 사서 전국적으로 이제 인삼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각 소매에서는 또 인삼을 파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금산에 있는 인삼 경매장이에요. 예, 이렇게 오시죠. 또 인삼을 많이 먹어야지 우리가 코로나나 면역성에 엄청나게 강해질 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인삼 도매시장답게 그냥 누가 막 주워 먹어도 될 정도로 그냥 막 인삼을 버렸어요. 막 깔아놨어요. 그렇다고 막 주워 먹으면 안 돼요. 예. 예, 이쪽으로. 예. 인삼이 어디 있지요? 예, 그래도 이렇게 저기 됐네. 예. 됐어요. 여기 지금 인삼 도매시장이고요. 여기 있는 분들은 인삼 도매를 띄어서 팔기도 하고 도매로 넘기기도 하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인삼 경매시장이에요. 여기가 인삼 경매장이에요. 그 인삼 농사를 짓는 분들이 수확을 마치고 이쪽에 인삼을 이렇게 박스로 갖다 놔요. 여기 내일이 장날이기 때문에 이제 인삼을 이런 식으로 갖다 놓고 내일 오전 거의 9시서부터 그 경매가 들어가요. 거의 10시인가 9시서부터 경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금산은 2일장이라고 해서 2일, 7일 날이 장날이에요. 그때 오시면 실제 경매를 하시게 되면 일반 소매자들은 이걸 하나를 통째로 사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그래요. 그리고 이걸 산 도매상들은 한 근당, 한 근이 750g이에요. 750g씩 해서 도매로 산 것을 그 각 개인 점포, 번호가 있어요. 그 점포에다 놓고 한 근당 이렇게 팔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오전에 도매를 하기 때문에 내일 경매를 하기 위해서 인삼이 전국적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요 도매시장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들어가고 여기가 인삼 도매시장이에요. 요 자체가. 그래서 예. 여기가 내일 오전이면 이런 식으로 박스로 해갖고 인삼이 여기 꽉 차요. 예, 여기 꽉 차고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어깨가 막 이렇게 칠 정도로. 예. 이제 안으로. 인삼 살 때는 어떤 인삼을 사는 것이 좋은가요? 첫째, 인삼을 살 때는 약성을 어떤 식으로 쓸 거냐에 따라서 인삼을 사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내심적으로 뿌리가 기른 인삼, 약통이 짧으면서 뿌리가 기른 인삼을 저는 많이 사거든요. 그 인삼을 썼을 때 제가 봤을 때 효과가 더 좋더라고요. 면역성도 더 월등히 높았고요. 예. 이 첫째가 제가 인삼 거래하는 데거든요. 제가 거의 한 10년 정도 거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인삼은 뿌랭이가 많은 거, 약통이 짧은 거, 그걸 저는 많이 원하거든요. 선호하고. 그러나 그 인삼을 선호할 때는 명확한 약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약통이 긴 예. 인삼은 어디에 좋으면 어떤 사람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가 이거 하나만 드릴게요. 예. 이렇게 보면 미는 짧고 약통이 길어요. 이 약통이 긴 것은 보통 홍삼을 내릴 때 약통이 긴 걸로 내리거든요. 그런데 홍삼을 내릴 때 왜 약통이 긴 걸로 내냐면 홍삼으로 한다면 거의 한 4분의 1 정도에서 5분의 1 정도 크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잡뿌리는 다 끊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이 약통은 알아야 되지만 인삼에는 여러 가지 효능이 있거든요. 그 중에 약통에 있는 성분은 이 혈압을 낮추는 성분이 있어요. 그리고 약통은 달아요, 맛이.
그리고 쓰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약통 있는 인삼은 뚱뚱한 사람, 그 다음에 상에 열이 높은 사람들은 이 약통 있는 인삼을 먹으면 좋아요. 예. 그러면 미가 긴 인삼은 어디에 좋으면 예. 어떤 사람이 먹어야 되는가요? 첫째가 미가 긴 인삼은 요거하고 보게 되면 약통 차이가 보면 3분의 1 정도 차이밖에 안 돼요. 예. 거기에다가 뿌리 차이는 오히려 더 월등히 높아요. 예. 보게 되면. 예. 그래서 요것은 제가 주로 사용하는 인삼이거든요. 예. 왜 이 인삼을 많이 사용하냐면 실제적으로 약성은 이 뿌리에 있어요, 원래. 근데 열이 높은 사람이나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또 반면에 이 뿌리를 먹으면 안 돼요. 왜 뿌리를 먹으면 안 되냐면 이게 바로 혈압을 높이는 성분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네들이 보면 인삼을 먹는다던가 산삼을 먹었을 때 코피가 터지는 게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인삼을 법제를 못하는 자들은 함부로 인삼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 회사에서 나오는 인삼을 못 먹어요. 왜? 그것만 먹으면 막 생목이 올라오고 열이 계속해서 상열이 올라와요. 상열이 올라오면 그것은 법제를 잘못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인삼을 먹을 때는 법제를 잘하는 곳에서 내려서 먹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대신 이 뿌리가 많은 게 있을수록 약효는 더 좋아요. 예. 이 인삼의 명칭을 좀 설명해 주세요. 첫째가 인삼의 명칭을 보면 예. 잠깐만요. 이게 어딨나? 요걸로 하나만 할게요. 예. 첫째가 요 인삼에서는 명칭이 잘 안 나오고 요 인삼 잠깐만요. 요 긴 부분 몸통을 원래 약통이라고 해요. 약통은 모든 영양소가 꽉 차 있다 해서 이 영양소가 꽉 찰수록 맛이 달아요. 그 다음에 요 약통에서 내려온 뿌리, 첫 번째 뿌리가 바로 분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향은 잔뿌리가 아니라 이 약통에서 처음으로 내려온 굵은 뿌리, 그 굵은 뿌리를 바로 분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 첫 뿌리에서 내려간 실뿌리, 이걸 미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 내두 부분, 요 대가리 나온 거 있죠. 그리고 이 부분, 내두 부분, 이걸 내두라고 해요. 머리. 근데 아셔야 되는 건 이 내두에는 엄청난 약성이 있어요. 이 자체에. 그래서 이 약성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불로장생 약도 될 수 있고 안 그러면 그냥 한낱 잘라서 버리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요 몸통은 약통, 인삼 몸통이 약통이라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약통에서 처음 나온 것은 분향, 처음 나온 뿌리가 분향이에요. 그 다음에 내려온 잔뿌리가 바로 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두,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파리가 나면 이파리, 그 다음에 삼은 이파리가 3개예요. 그래서 3이라는 게 이파리 3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구, 2구, 3구, 4구, 5구 이런 형태로. 그래서 오래되면 5구까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린 인삼은 이파리가 3구,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크고 2년에서 3년이 되면 이파리가 5개까지 나요. 그래서 5구가 나는 거예요. 예. 보통 사람들이요. 예. 예, 인삼의 그 뇌두에 농약 성분이 많다고 그래서 뇌두를 떼어내고 먹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 그것이 맞는지요? 첫째가 다시 하나만 드릴게요. 첫째가 인삼의 모든 영양소를 다 먹고자 한다면 이 뇌두를 꼭 드세요. 뇌두에 이 모든 인삼, 산삼에도 이 뇌두에 모든 영양소, 모든 약성이 거의 한 80%가 있어요. 거의. 약통과 분향과 미의 약성보다 이 뇌두의 약성이 엄청 센 거예요. 이걸 먹어야지만 뇌 혈압 환자들이 코피가 쏟고 그 다음에 감기 몸살이 걸리고 이게 바로 이 뇌두에 있어요. 그런데 몸이 혈압이 높다던가 그 다음에 몸이 뚱뚱하고 영양분이 충분하신 분들은 이제 뇌두를 드시면 안 돼요. 이것은 삐짝 마르고 골골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같은 거 걸렸던 사람들, 코로나의 예방이 직방이 바로 이 뇌두에 있어요. 그래서 꼭 인삼을 먹을 때는 요 뇌두를 꼭 해서 먹어야 돼. 그 대신에 이 뇌두는 복제를 안 하면
조금 위험하니까 그건 좀 조심하세요. 꼭 이 뇌두를 법제를 해서 먹어야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코로나도 예방이 되고 코로나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예, 이걸 명심 또 명심하시면 돼요. 인삼을 먹을 때 그 주의해야 되는 점이 혹시 있는지요? 첫째가 인삼을 먹을 땐 기름에 튀긴 밀가루와 같이 먹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조개, 오징어, 꽃게, 전복 이걸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문어가 들어간 삼계탕이나 이거 같이 먹으면 상극이에요. 그 다음에 조개가 들어간 키토산하고는 인삼하고는 아예 상극이에요. 그래서 뭐 삼계탕에 전복도 집어넣고 조개도 집어넣고 하면 절대 거기 그거 가면 안 돼. 상극이라. 이거 명심 또 명심하셔야 돼요. 삼하고 삼에 들어가 있는 성분하고 키토산하고 조개 속에 있는 키토산하고는 완전히 상극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명심 또 명심해야 돼요. 예. 뇌두를 먹으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뇌두를 어떤 먹는 방법이 또 있는가요? 이 뇌두를 꼭 드실 때는 생강을 1대1로 넣으셔야 돼요. 생강 1, 뇌두 1. 그렇게 안 드시고서는 법제를 못 해요. 생강 자체가 인삼이나 산삼을 다 법제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강을 꼭 1대1로 넣어야지 좋지.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예. 역사 생물님께서는 어떻게 인삼을 이렇게 잘 하시는지요? 제가 산삼 재배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인삼도 실제 산에다가 심어서 재배도 했고 그걸 산양인삼이라고 해요. 산양삼. 예, 산양인삼. 산양삼하고 산양인삼이 틀려요. 산양산삼은 산삼 씨를 받아서 기른 걸 산양산삼이라고 하는데 산양인삼 같은 경우는 인삼을 산에다가 농약 안 치고 그대로 심는 걸 산양인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양인삼으로 재배도 했기 때문에 산삼 구분법으로 지금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례산삼 제랑을 운영을 했고 거기에서 도사식당으로 이름이 좀 높았었거든요. 그때 바로 이 산삼이나 인삼에 대한 그 약성을 정확하게 그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깨우쳐 놨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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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가 여기 보시면 인삼 사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요 꽃이 필 때가 가장 좋아요. 이 꽃이 피면 이파리가 나고 이파리가 나올 때는 인삼의 독이 엄청나게 세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기가 막혀요. 이 약성은. 이 인삼의 약성을 가장 기본이 뭐냐면 이 이파리가 처음 나올 때가 최고 세요. 그 다음에 센 게 딸 연글 때 인삼꽃. 꽃만 따서 먹는 경우가 있어요. 딸이 나올 때 꽃이 피잖아요. 그때 꽃을 따서 먹으면 약성이 엄청 세요. 그 다음에 이제 씨가 맺기는데 완전히 빨갛게 연근 게 아니라 씹었을 때 팍 씹어지는 거. 그때 먹으면 약성이 엄청나게 세요. 예. 그 다음에 이파리에도 약성이 엄청 세고요. 오히려 인삼보다 이파리가 약성이 더 세고 그래서 요 일부러 드실 때는 물에다가 예를 들면 이끼 놓고 이파리를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그 이파리를 먹으면 기가 막히게 세요. 그럼 인삼의 진수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네들 면역성을 많이 키워줘요.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거 별거 아니에요. 인삼 많이 먹으면 코로나 같은 거 별거 아니에요. 인삼 먹을 때 꼭 찹쌀을 넣고 닭을 넣고 생강을 한 덩어리 큰 거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마늘 15개 넣고 무조건 찹쌀로만 해야 돼요. 그리고 인삼 요런 거 있죠. 한 5개만 넣고 푹 끓여요. 끓이고서 그것을 소금 간해서 먹으면 몸에서 땀이 막 나면서 갖고 있던 감기가 싹 나서요. 그때 먹을 때 소주 한 30도 되는 소주를 맥주 클래스에 한 클래스를 넣어요. 넣고서 푹 끓여서 먹어요. 그럼 땀이 쫙 나면서 감기 기운이 싹 없어져요. 이래서 인삼을 먹는 게 이게 엄청 좋은 거예요. 그리고 상처나 몸에 엄청나게 병이 심하다던가 몸에 상처 나도 잘 안 낫는 사람들이 이걸 먹었을 때 그 상처가 빨리 나서 버려요. 쉬운 얘기로 이거를 으깨서 이 뇌두 부분을 으깨서 상처 난 부분에 한번 발라보세요. 안 낫는데 면역성이 없을 때. 그럼 직방이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인삼이 제가 봤을 때는 최고요. 근데 중국 인삼은 어림없이요. 이렇게 눌렀을 때 단단해야 돼요. 왜냐면 인삼을 누를 때 물렁물렁한 건 사면 안 돼요. 딱딱해야 돼요.
그리고 인삼이 열이 높아요. 그리고 인삼 속에는 예를 들면은 진생노이드라고 사포닌 성분이 있는데 인삼에만 별도, 인삼 산삼에만 별도의 사포닌이라고 해서 그걸 진생노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생하는 게 바로 인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성은 최고예요, 이 인삼 자체가. 예. 이거 홍보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거래하는 데라 그냥 찍는 게요. 네네.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저희도 이제 다 촬영했으니까 이제 인삼을 사는 걸로. 예. 예. 아까 했던 거 요걸 살 거예요. 제가 지금 필요한 게 그 몇 채지? 5채. 5채 주세요. 예. 이거 얼렸다 쓰면은 약성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이거. 예. 이게 다 저장할 때 다 얼려요. 예.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건 새끼, 이건 먹어봐도 돼요. 예. 전 맹장이 없어갖고 이거 먹어도 돼요. 예, 흙 있는 거 먹어도. 다 됐어요? 네. 이거 돈 드리고요. 이제 이렇게 샀어요. 이게 5채예요. 한 채당 750g이고 그렇게 하면 이게 몇 킬로죠? 3kg 750이요. 3kg 750이래요. 예, 이걸로 액기스를 끓일 거예요. 예, 건강원에서. 예,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 인삼 살게요? 네. 그럼 사요 지금. 이거로 가져가세요. 예. 예, 같은 경우도 이거 먹는 게 좀 좋겠네요. 예. 저도 원래 뿌리 있는 거를 많이 하는 정가 만들 때는 몸통 그렇죠. 그거 안 할 때는 이거 이렇게 써요. 예. 이건 많이 먹어도 상관없는 거죠? 상관없어요. 법제를 잘해서 드셔야 돼요. 이거는 약성이 좀 세갖고 그래서 오히려 인강을 좀 넣고 집에서 팍팍 끓여서 먹으면 되겠네요. 예. 뭘 팍팍 끓여 건강한 애다 맡기는 게 낫지. 사도 되나요? 예. 아, 그래요? 아니 건강한 애다 맡기면은 뭐 압력솥에다 팍 끓여주는데 뭐하러 집에서 끓여요. 그래서 이렇게 약통이 두꺼운 게 정가 만들 때 좋고 예. 홍삼 만들 때 좋아요. 왜냐면 괜히 이런 거 했다가는 그냥 먹을 때 예, 정가 만들 별로 안 나와요. 이걸 해가지고 금산에 와서 인삼을 이렇게 많이 샀어요. 그리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 코로나나 감기 같은 거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인삼이 최고요. 딴 거 다 필요 없이요. 인삼이 있으면 왔다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 유튜브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신도들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탄산 액기스를 보내주잖아요. 그게 바로 이 인삼에도 비슷한 성분이 있어요.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삼 많이 드시고 코로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래요. 그래서 금산에 많이 오셔서 인삼 많이 사가세요. 예, 됐어요.